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써보는 22개월 쌍둥이 아빠이자 30대 중반의 전업 남편입니다. 전업 남편이라는 건 제가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어쩌다가 제가 전업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체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성격입니다. 집안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쟤는 저래서 군대 가서 버티겠나 걱정할 정도로 운동도 싫어하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싫어하고 집에만 박혀서 나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부모님이 슈퍼 운영하시고 한 동네에만 오래 살아서 초중고 친구 다 그놈이 그놈이라 이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학교 생활했고요. 천만다행히도 군대에서 선임들도 잘 만나서 별탈 없이 전역도 잘했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이라 여친 사진 보고 그림 그려주고 그런 선임들이 좋아했었죠. 졸업 후에는 작은 출판사 다니면서 월급 150에 간간히 들어오는 외주 의뢰로 겨우 제 한 몸 건사하는 수준이라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고요. 저한테 호감을 먼저 표시해온 사람도 제가 호감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 없었고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소소하게 살면 됐지 했어요. 일 끝나고 자취방 와서 게임하고 TV 보다가 자고 주말에는 부모님 댁 가서 일 도와드리거나 동네 친구들 만나고 그게 결혼 전 제 생활의 전부였네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회사 동료 중에 저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더군요. 처음엔 무슨 소리냐, 어느 여자가 미쳤다고 나 같은 걸 소개받겠냐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기업에서 영구직으로 일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자한테 제 얘기를 했대요. 이런 애가 있다고. 근데 그쪽에서 먼저 소개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왜? 하니까 저 같은 남자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나 같은 남자가 무슨 남잔데 했더니 친구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더군요. 그렇게 친구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저에 대해 말할 때 할 줄 아는 게 그림이랑 요리밖에 없어. 술이고 뭐고 안 마셔. 집에만 있어. 이랬대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느낀 게 저 사람 내가 좋은가 보다 였습니다. 웃긴 게 제가 잘생긴 외모도 아닌데 아내가 절 보는 눈에 처음부터 저에 대한 호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당연히 저한테도 호감으로 다가왔고요. 얘기도 잘 통해서 모든 게 술술 풀렸습니다. 아내는 남자친구를 만난 경험이 많았고 저는 아내가 처음이라 연애 내내 제가 많이 서툴렀지만 아내는 저의 그런 점이 오히려 좋았대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입사해서 목표가 임원 승진인 저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지만 저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디 나가면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늘 피곤한데 아내는 그 모든 걸 너무나도 쉽게 척척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그림이랑 요리만 척척했습니다. 아내가 거침없고 활동적인 성격이긴 해도 저처럼 사람 많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아내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음식을 해줬거든요. 드물게 밖에 나간다면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가서 그림 그리면서 얘기하고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벌이도 변변찮았던 저도 저지만 아내의 친정에 비해 저희 집이 기우는 편이라 결혼 얘기도 제가 먼저 못 꺼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양가 부모님 상견례 날짜도 장소도 자기가 다 잡아놨다고요. 와,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때도 아내한테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놀랍게도 장인 장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잘난 딸이 어릴 때부터 워낙 확고하게 혼자 살겠다 해서 그러려니 하다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짝을 잘 찾은 것 같다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너무 과분한 상대 아니냐면서 좀 오래 만나보라고,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끈질기게 밀어붙인 끝에 저희는 소개팅 8개월 만에 식장을 잡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살고 있던 3억짜리 전셋집이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 월세방 보증금 3천으로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른 후 나중에 아파트 청약이 되면 저희 부모님이 모자란 잔금을 최대한 채워주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이렇게 쓰면서 다시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네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저도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 5개월쯤에 아내가 돈은 자기 벌이로도 충분하니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더군요. 제 월급의 3배 넘게 버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고 어느 모로 봐도 그게 맞았습니다. 어차피 야근이 잦은 아내가 아닌 칼퇴하는 제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상태였고 저야 워낙에 집에만 있으라면 땡큐인 사람이니 별로 달라질 것도 없었죠. 출판사는 그만둬도 외주일은 계속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안 되는 깜냥에 너무너무 힘들게 쌓은 인맥이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그림 일만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육아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앉아서 차분히 그림을 그려요. 클라이언트랑 통화하면서 의견 조율을 해요. 글작가랑 미팅을 해요. 아들 쌍둥이를 혼자 키우면서는 개도 웃을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절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안일이 전부 제 몫이듯이 육아도 당연히 저의 전담이 되었죠. 집에 와서 샤워하는 동안 제가 저녁을 차리면 그걸 먹고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아이들이랑 살짝 놀아줍니다. 딱 설거지하는 동안만요. 그리고 제가 부엌에서 돌아오면 저한테 애들을 맡기고 제가 아이들 목욕을 시키는 동안 유튜브를 보다가 혼자 침실로 가서 잠이 듭니다. 귀마개를 단단히 한 채로요. 아이들이 몇 번씩 밤에 깨서 울 때마다 저를 발로 쓱 밀고는 이불을 뒤집어 써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마저도 안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혼자 일어나 아이들을 재울 걸 아니까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린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을 자거나 유튜브 영상을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요. 제가 청소하고 빨래 돌리는 동안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하면 마지못해 아이들을 맡긴 하는데 온 신경이 영상에 쏠려 있어요. 아이돌은 연애 전부터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림 그리는 동안 옆에서 아이돌 영상 보고 그랬지만 저한테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30 넘어 만난 사람들인데 설마 어린애들도 아니고 24시간 붙어있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연애했을까요? 적당히 나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그렇게 각자 하더라도 서로 편한 게 좋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둘이 합의해서 동의해서 낳은 우리 아이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그만큼 자신만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아내는 그 어떤 것도 포기 못하겠답니다. 저도 제가 즐겨하는 게임 아이 생긴 이후로 끊었습니다. 제가 무슨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닌텐도 유저라 짬짬이 하려면 못할 것도 없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게임기 붙잡고 있는 것도 교육상 못할 짓이란 생각에서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영상 좀 줄이고 아이들을 챙겨달라는 말을 할 때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이 정도 취미생활도 못하고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집에만 있으니 아이 보느라 힘들어도 직장에서 사람한테 치일 일은 없지 않냐고 합니다. 저는 아이 보면서 인터넷도 하고 드라마도 볼 수 있지만 자기는 일하느라 단 1분도 아이돌 영상을 직장에서 볼 수 없으니 집에서 밀린 영상 따라잡아야 한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온 사람을 온전히 쉬지 못하게 하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래요. 제가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너랑 똑같이 일하는 땡땡이, 우리를 엮어준 친구는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집에서 하게 시켜준대. 주말에 반나절만 게임하게 해달라고 와이프한테 싹싹 빌어도 절대 허락 안 해준다더라. 걔는 지가 퇴근할 때 장 다 보고 설거지 다 하고 주말에 와이프 친정 보내고서 지가 애 보고 집안일 다 하면서도 그러고 사는데 내가 너한테 출근할 때 쓰레기 봉투 한번 버려달라고 한 적 있어? 애 둘 앞뒤로 업고 매일매일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게 나야. 내가 아예 다 끊고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너 좋아하는 애들이 콘서트 할 때마다 꼬박꼬박 티켓도 사주고 1박 2일로 지방에 공연 보러 간다고 할 때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돌 영상은 제발 평일에만 보고 주말에는 온전히 애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에 이기적이란 말이 나와? 그랬더니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돈 관리는 제가 하지만 돈은 자기가 100% 자기가 벌어오는 거라. 제가 콘서트 티켓을 자기에게 사줬다는 말이 너무 어이없대요. 제가 아내를 위한 선물로 집에서 결제하긴 했지만 그 돈이 자기 돈인데 제가 사주긴 뭘 사줬냐며 어떻게 사준다는 소리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러더니 게임을 하게 시켜준다느니 허락을 해준다느니 이런 표현도 너무 불쾌하대요. 내가 내 집에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네 허락이 대체 왜 필요해? 네가 나한테 시켜주긴 뭘 시켜줘?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나 좋으라고 이러는 거냐고 아이들 앞에서 무슨 짓이냐고 말려도 안 듣고 집안일은 도움 있으면 그만이라면서 저보고 그럼 나가서 도우미 비용 벌어오면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와중에도 덜컥 겁이 났어요. 진짜로 벌어오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요. 가진 거라곤 알량한 그림 재주랑 출판사 경력뿐인데 그마저도 2년을 통째로 쉬었고 프리랜서라도 하려면 인맥 관리가 생명인데 그마저도 육아한다고 끊겼고 성격상 다시 찾아가서 친한 척하며 다시 인맥 쌓겠다고 여러 사람 만나야 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한창 일할 때도 한 달에 200 겨우 벌던 내가 무슨 수로 그보다 더 비싼 도우미 비용을 벌어오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말은 또 아내에게 못했어요. 사실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미 저보다 본인이 저의 그런 처지를 더 잘 알아서 저렇게 말한 걸 테니까요.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 마누라가 맨날 나한테 내 자식 낳고 키워주는 거 고마운 줄 알라는데 솔직히 걔는 그런 말할 자격 없지. 지가 혼자 무슨 재주로 신도시 아파트에서 차 굴리고 산다고 고맙다는 네가 네 마누라한테 할 소리지. 저는 아내에게 한없이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게 애를, 그것도 쌍둥이를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하면서도 누구처럼 고마운 줄 알라고 떵떵거리기는커녕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아내에게 평생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아파트 이웃들이 어떤 시선으로 저를 보든 그래, 내가 모자라니까 이런 거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저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게 있었다면 처음부터 아내랑 결혼하지도 못했겠죠. 저를 두고 장인 장모님 제외한 아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을지 정말 모를 정도로 눈치가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들, 제가 하는 인사들에도 은연중에 절 무시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좋았고 아내도 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 마음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림도 그렇고요. 저는 아이들도 아내도 사랑하지만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다시 하고 싶어요. 아이가 크면 그림은 다시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시 그리는 그림 속에 제가 없을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저는 맑고 편안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제 그림도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을까요?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얼룩지지 않을까요? 그런 그림을 누가 보고 싶어 할까요? 여기까지 쓰고 올리려다가 이건 아무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글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상처받았다니 감정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자신은 사실을 말한 것 뿐이고 예전 같은 그림을 다시 못 그릴까 걱정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간 기우라네요. 고맙다 부부는 그렇게 말한 친구 아내를 이해 못하겠다고. 남의 애를 대가 없이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기가 키우면서 무슨 혼자만 고맙다 소리를 듣길 바라냐고. 실제로 육아를 하든 육아 비용을 벌든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형태로 육아에 기여하고 있으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맙다 할 게 아니래요. 저한테도 자기한테 고마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저한테 결혼해달라 매달린 건데 왜 자기한테 고맙냐고. 우리 둘 다 서로한테 고마운 거라고 하네요. 제 친구인 아내의 동료와도 저 부분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에 대해서 사과를 받겠대요. 그리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보잘것없어서 택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짝이라고 생각해서 택한 거라고. 제가 자꾸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다 이러는 게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를 상처 주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제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 부부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는 가상의 남들이라면서. 여기 올려도 어차피 똑같은 소리만 들을 거라고, 상처 또 받을 거라고 올리지 말래요. 제가 그래도 이왕 길게 쓴 거 올려는 보고 싶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만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나 좀 들어보고 싶다 했더니 올리긴 올리되 이대로는 자기가 너무 차갑고 정없는 엄마 같다고. 아이들 이뻐하지 않냐고 그 말도 쓰랍니다. 네, 아이들 이뻐합니다. 회사에서 틈틈이 카톡으로 아이들 보고 싶다, 사진 보내달라 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달려들면 반갑게 안아주고 뽀뽀하고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 선물 사오고 다 합니다. 식사 때 하나 붙들고 밥도 먹여줍니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 밥 먹이랴, 식탁에 아이패드 놓고 영상 보랴,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요. 놀아줄 때도 잘 놀아줍니다. 다만 그 집중력이 오래 안 가고 아이돌 영상으로 넘어갈 뿐. 이런 말까지 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아내가 지적해서 덧붙이는데 부부관계는 문제 없습니다. 아이 낳기 전과 후 다름없이 할 땐 합니다. 아내는 아직도 달리 뭔가를 할 생각이 없다지만 그래도 상처받았다는 말은 용기 내어 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들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볍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 나이차 얼마 안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가족의 결혼식은 처음이라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려고 글을 씁니다. 얘기가 길어 글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남동생은 연상인 올케와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 두고 있습니다. 올케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처음 올케를 본 건 둘이 연애한 지 1년 조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동생네 커플이랑 제 친구랑 넷이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말도 없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 동생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길래 낯을 가리나 보다 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나갔고요. 동생네는 혼전 동거 커플입니다. 두 번째 만남 때는 동생이 집에 뭘 놓고 와서 올케가 이제 막 씻고 나온 건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휴 화장도 안 하고 나왔는데 하길래 저도 웃으면서
에이, 뭐 어때요? 저도 생으로 나왔는데요. 했더니 저를 보면서 정색하더니 왜 웃어요?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띵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 기분 나쁘게 웃은 적 없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악감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바보같이 웃고 다녀서 빙구 소리 자주 들어요. 그때는 그냥 두 번째 만남이었고 잘 몰랐을 때여서 그 당시에만 기분이 상했었고 시간 지나니 잊고 살았었네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뭘 찾으러 왔나 봐요. 올케를 딱 봤는데 눈을 치켜뜨면서 저를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뭔가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비웃듯이 웃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를 봤는데도 먼저 인사를 안 한다는 게요. 제가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눈을 마주친 상황에서 그것도 정색하면서 쳐다만 봤다는 게 기분이 상해요. 그 이후로 계속 뭐 화이트데이다 추석이다 해서 선물을 동생 편으로 챙겨주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동생한테 그간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기분 상하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된다. 기본만 지키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동생도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대신 사과했고요. 그 후로 동생이 뭐라고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견례 날 봤을 때도 인사를 또 안 했고 상견례 자리에서는 저한테 아가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바로 정정해 주셨어요. 아가씨가 아니라 형님이라 부르는 거라고. 한두 번 실수도 아니고 계속. 그것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 이해가 안 갔지만 어차피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게 제 불찰이었을까요? 혼전 임신이라 거의 막달쯤 되니 저도 받은 게 아예 없진 않으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튼살크림을 주문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후가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카톡 하나 왔네요. 생일 축하하고 튼살크림 선물 고맙다고요. 그리고 나서 올케 출산 직전 날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산부인과에 간다고 하길래 동생네 집은 저희 회사 근처고 산부인과는 저희 집 근처라 제가 퇴근하고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올케가 동생한테 서운했던 점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케가 외동이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 너무 답답했다길래 동생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기에 좀 짠하기도 하고 만삭인데 동생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같은 여자로서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제가 올케에 대한 오해도 있었나 보다 해서 풀고 잘 지내보자 싶어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남동생 욕도 해줬습니다. 나중에 동생만 따로 불러내서 부부간의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만 같은 여자로서 상처 주지 말라고도 했고요. 무사히 출산하고 동생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해서 제가 축의금 미리 준다 치고 급하게 적금을 깨서 몇백을 보내줬습니다. 첫 조카여서 출산 선물로 애기 신발, 해외 직구로 사서 보내줬고 애기 100일에는 옷도 선물해줬어요. 100일이 올게 생일이랑 겹쳐서 축하한다고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카톡했는데도 옷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더군요. 그간 튼살크림 이후로는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 와중에도 동생은 올케한테 제 축의금 받은 건 말도 안 했다네요.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랑 아빠가 뭐 해주면 감사하다고 하트까지 써가며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단톡방에 아가 신발 받아서 사진 찍어서 아가 신발 샀다고 하니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사이즈가 맞겠죠? 이러네요. 끝까지 고맙단 얘기는 없었고요. 저와 비슷한 이유로 저희 새언니도 올케를 싫어합니다. 제가 그간 동생 내외한테 받은 건 둘이 연애할 때, 화이트데이 때 마카롱, 추석 때 화과자, 그리고 상견례 끝나고 사돈댁에 챙겨주신 옷값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후로 동생이랑 사이 틀어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생한테 할 얘기, 올케한테 전달해달라고 2번 정도 부탁한 거랑요.
이게 작년 말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곧 결혼식이 코앞이에요. 올케가 가족 단톡방에 결혼식 당일날 메이크업 명단을 보내줬는데 저는 아예 잊지도 않았고 저는 가족들이랑 따로 살아서 저도 차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식장 주차 등록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가족들 차만 등록해놨네요. 주차 가는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양가 부모님들이랑 본인들 차 등록하면 더 이상의 주차 등록은 불가능한 건 알지만 적어도 제 의견 정도는 물어봐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등록 안 한 차는 유료냐 물어보니 올케가 주차권을 따로 끊으라 하길래 제 거 따로 챙겨달라 했더니 남동생이 저보고 식 끝나고 알아서 주차권 끊어가라 하면서 주차 등록한 사람들은 식장에 오래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 등록한 거라네요. 저는 가족도 아니고 하객 취급을 하나 봅니다. 식 시작할 때 도착해서 끝나면 바로 나가는 사람으로요. 이것 말고도 정말 더 일이 많지만 너무 장황하게 될 것 같아 생략했어요. 이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이런 일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동생네 부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묵인 중이시고요. 오히려 제가 주차권 얘기하니 저희 엄마는 아빠랑 따로 갈 거라 본인 주차 등록해야 하니 본인 차 등록해달랍니다. 저희 엄마, 사실 저보다 더 화날 사람이 저희 엄마일 거예요. 예단 예물을 생략하기로 했는데 애 낳기 전에 그래도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는 하겠다며 명품백 사서 돈 봉투 넣어 보내줬는데 그것도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고 엄마 생일날 올케한테 축하금을 받았는데 봉투를 한 손으로 테이블에 쓱 밀어서 줬다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엄마도 올케 안 좋아하고 이런 문제로 결혼을 결사반대했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빼도 박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카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놓지 못하고 잘못을 해도 혼내질 않으시네요. 그런 와중에 저런 얘기를 하니 너무 어이없어서 가족 단톡방 나왔더니 엄마한테 전화와서 왜 그러냐고 본인도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 어쩐다 하길래 나한테 하소연하려고 전화한 거냐고 엄마도 연 끊기기 싫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시를 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수없는 신우짓을 한 걸까요? 이 글은 맹세하건대 전부 팩트고 가감없이 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결혼식 가기 싫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를 대고 결혼식만 끝나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연을 끊을 생각이네요. 추가. 글이 너무 길고 글재주가 없어서 좀 걱정했는데 제 일처럼 화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베풀 중에 물에 젖은 휴지. 표현이 너무 적절하고 정말 제 성격 같아서 우펐고 당차게 얘기하라는 말씀이 엄청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도 안 가고 연을 끊고 싶지만 제가 가족 중에 한 명을 개인 사정으로 매일매일 봐야 하는지라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볼 때마다 결혼식 왜 안 왔냐고 노발대발 할 텐데 제 밥줄이 달린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 올케한테 형님 대접 받고 싶은 생각 애초부터 하나도 없었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사람 대접만 주고받자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글에 너무 올케 문제점 위주로 글을 썼는데 물론 올케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동생도 정말 정이 뚝 떨어지고 제일 실망스러워 동생 얘기 몇 자 더 쓸게요. 저랑 사이 틀어지기 전부터 동생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올케 때문이 제일 크고요. 동생은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했고 가족 문제 말할 때가 저밖에 없다니 불쌍했죠. 지가 지 팔자 꼬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다 가족끼리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동생이 한 번 인사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왜 너는 가족들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며 뭐라 하길래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성질이 났는지 밥만 먹고 바로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여동생한테 듣고 보니 저랑 저희 엄마가 올케가 인사 안 할 때는 그렇게 사람을 잡더니 여동생이 인사 안 한 거 감싸는 거 보고 열이 받아서 일부러 저 보라고 그 난리를 쳤답니다. 축의금은 와이프 몰래 먹튀하려고 말 안 한 것 같고요. 주차 문제는 올케 말고 동생한테 화가 났어요.
주차 등록 5대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각자 본인 차 끌고 오신다 하고 동생 네 차 포함하면 5대가 딱 돼서 제 차 등록 못한 건 괜찮아요. 당연히 이해하죠. 그래도 친척도 아니고 직계가족인데 이래저래 해서 주차 등록은 힘들고 갈 때 주차권 챙겨가면 될 것 같다고 미리 얹을만 해주길 바랬어요. 동생 내외랑 사이 좋았으면 주차 등록, 메이크업 안 받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필수는 아니니까요. 근데 미운털 한 번 바뀌니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네요. 결론적으로 중재 똑바로 못하는 남동생이나 무례하기 짝이 없는 올케나 끼리끼리고 이런 인간들이 내 가족이라는 게 너무 싫으네요. 암튼 뭐 결국에는 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가족보다도 끝까지 옆에 남아있으리라 믿는 지 와이프가 먼저라 생각하니 그러겠죠. 사리 분별 못하는 등신 새끼라 그런가 보다 하려고요. 결혼식은 가고 그 후로는 명절이고 뭐고 동생 부부 있으면 가족 모임은 참석 안 하고 남남으로 지내려고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가족 모임에 일체 안 부를 생각입니다. 제가 나와 살아서 굳이 본가에 가지 않으면 볼 일이 없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쓰다 보니 눈 닫고 귀 닫고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조언들 정말 힘이 많이 됐고 덕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안 뒤집어 엎을 용기도 조금은 생겼어요. 다시 한번 긴 이야기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